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이 쪼개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주류는 주승용 의원의 지도부 사퇴, 집단 탈당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대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 퇴학원을 내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는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광주시가 이용객이 늘고 있는 승천부 캠핑장과 축구장을 내년 2월부터 유료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사상 최악의 적조 피해를 입은 완도 전복 양식장에 복구비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이 쪼개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주류는 지도부 사퇴, 집단 탈당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당내 갈등이 화해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최후 통첩에 문재인 대표는 거부로 답했습니다. 문 대표는 총선을 앞둔 시기에 대결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하며 정면 돌파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믿지 못하다면 그 방안이 제가 제안한 것이어서 믿지 못하다면 좀 더 비동 방안을 제시를 해 주십사라는 것입니다. 혁신전대 재요구가 거부되면서 현재 집거 중인 안 전 대표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마지막 제안이었던 만큼 탈당을 염두에 두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안 전 대표의 탈당은 호남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주류의 집단 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 당이 쪼개지는 분당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승용 최고위원은 일단 당직을 사퇴하며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동지들을 적대시하며 분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표는 당을 살리기 위한 통합에는 나서지 않고 당내 비주류 모임인 구당 모임도 안 전 대표의 탈당을 막기 위해선 문 대표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문한방 연대 제안과 거부로 시작된 문과 안의 정면 충돌은 결국 분당 위기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과 전북 권리당원이 문재인 당대표에 대한 당원 소환 투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북 권리당원 20여 명은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당사를 방문해 문재인 대표에 대한 당원 소환 투표 청구서를 당무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문 대표가 당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며 소환 사유 충족 여부를 위한 적격 심사를 한 뒤 당원 소환 투표 발의를 위한 전국 권리당원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사법고시 폐지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하자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대 로스쿨 학생들도 집단 퇴학원을 내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이 로스쿨 제도 정상화라고 쓴 박스를 들고 대학원 행정실로 들어섭니다. 더 이상 학업을 할 이유가 없다며 퇴학원을 제출한 것입니다. 집단 퇴학원 제출에 동참한 전남대생들은 364명, 1, 2, 3학년 학생 가운데 무려 98%에 이릅니다. 우리는 길게 3년, 짧게는 1년의 노력이 담긴 삶을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처음 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오던 순간의 설렘을 오늘 우리의 손에서 떠내보려. 법무부가 사법고시를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이에 로스쿨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광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법무부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8년 전에 약속했던 40페이지 누굴 위한 번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로스쿨생들의 신뢰도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들도 사법시험 출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절에 어떤 법학 전문대학원 측의 어떤 의견을 묻는다든지 사법 전체적인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는 그런 행동 없이 독자적인 그런 부분을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로스쿨생의 97%인 6천여 명이 퇴학원을 낸 로스쿨 사태.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비판에도 신뢰를 지키지 못한 법무부에 대한 비난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2.1도로 영상권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15도까지 오르면서 평년을 5, 6도가량 크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미세먼지도 보통 단계를 보이면서 야외 활동하는 데 좋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남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좀 껴있는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거치겠고 오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장성 영하 0.5도, 담양 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이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무안시 1도, 신안 목포 13도, 곡성 구례 13도, 광양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안에 한중 FTA가 발효됩니다. 한중 FTA의 의미와 내용을 김양훈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FTA 자유무역협정은 각 나라 간의 무역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칠레와 유럽연합, 미국 등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한중 FTA 체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농수축산물입니다. 한중 FTA 협상 결과 전체 농산물 1,600여 개는 세 가지 형태로 분류돼 관세가 철폐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한 581개 품목은 양어 제외됐습니다. 양어 제외는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채소와 축산물 등 주요 품목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남도의 28개 지역 특화 품목도 울금을 제외하고 모두 양어 제외됐습니다. 울금에 대해서는 지역 전략식품 산업으로 선정되어서 5년간 6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14년 작년에는 23억 원, 금년부터는 43억 원씩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들깨와 김치 등은 일정 부분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중 FTA로 인한 전남 농업 연간 예상 피해액은 11억 8천만 원, 20년 동안 236억 원입니다. 민감 품목들이 빠져 단기 영향은 적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체결한 FTA로 한 해 1,000억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이 결론적으로 동의되는 장벽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농산물 가격이 하락이 되고 생산 과잉이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장기적 측면에 있어서 이게 농업에 큰 피해가 일어날 것이다. FTA 체결 전에도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접근성과 생산 품목 유사성으로 중국은 국내 농업에 큰 타격을 입혀왔기에 피해액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한국전력이 본사 이전 1주년 기념식을 열고 빛가람 혁신도시에서의 새로운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어제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1년의 성과를 정리하고 미래를 다짐하면서 100년 뒤에 개봉할 타임캡슐을 묻었습니다. 한전의 조한익 사장은 기념사에서 여러분의 도움으로 고마운 1년을 보냈다고 밝히고 빛가람 혁신도시에서의 한전의 시즌2를 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 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의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8명으로 유지하라고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의원들은 광주의 국회의원 수 축소는 민주주의 역사의 퇴행이라며 정치,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광주의 국회의원 수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용화 호남 미래연대 이사장이 반 문재인 대표나 반 새정치민주연합을 내세운 신당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호남 미래연대 창립 5주년 기념식에 열린 토론회에서 광주 민심은 좌우 기득권을 깨부수고 중도를 대변하는 정당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에는 강행욱 전 광주지방 변호사회 회장과 김영삼 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박주선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축사를 했습니다. 대학이 갖고 있는 신기술을 지역 중소기업에게 이전해주는 산학협력이 산업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생체의료용 부품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외과용 수술 장비와 부품을 대부분 금속 재질로 만들어 왔는데 대학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몸에 흡수가 가능한 고분자 소재를 활용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몸속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2차 제거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금속보다 이게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의 그런 약한 부분의 뼈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제품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대학의 신기술들이 한자리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대학생들이 내놓은 창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도 곧바로 상품화하는데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준급입니다. 저희 제품을 땅에다 심고 물을 주면 이 전부가 다 녹으면서 영양분이 돼서 안에 있는 씨앗이 나와서 발화가 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전남대의 기술 이전 수입은 지난 2011년 9억 6천만 원에서 올해 19억 2천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한 대학 연구팀의 특허 등록도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90건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 에로 기술들이 또 대학에서 개발돼서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접목이 될 때 그 산업 경제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과 기업의 산학 협력의 결실은 대학생의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시민단체들이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졸속으로 건설 방식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 등은 도시철도 2호선의 추진 방식과 관련해 건설비 등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사비에 맞춰 1개월 안에 졸속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타당성 재조사를 피하기 위한 방안만 모색하는 자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 내년도 시민참여 예산안이 건설과 개발에 집중됐다는 시정 목표와 상반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참여자치21은 내년 광주시 예산안 중 시민참여 예산 125억 원을 분석한 결과 교통건설과 환경생태, 도시재생 분야에 70% 가까이 집중돼 있어 시정 목표인 자치나 복지 등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시민참여 예산이 자치구별 예산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되거나 민원 해결 창구로 활용되는 등 시행착오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광주시가 승천보 캠핑장과 축구장을 내년 2월부터 유료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승천보 캠핑장과 축구장 사용을 예약한 뒤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데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 재투자로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는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요금은 캠핑장의 경우 만원에서 15,000원, 축구장은 4만원에서 5만원이고 예약은 내년 1월 중순쯤부터 가능합니다. 최근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일할 아시아문화원이 직원 채용에 돌입하는 가운데 서류 전형에 1,6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은 어제 오후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최종 합격 인원의 40배에 달하는 1,600여 명이 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의 최종 채용 정원은 96명으로 지난 1차 채용에서 56명이 채용됐으며 이번 2차 채용에서는 최대 40명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허성관 전 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광주 전남연구원장 공모에 10명이 지원했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현직 교수 4명과 국책연구기관과 관료 출신이 각각 2명, 그리고 언론인 1명과 사회단체 관계자 1명 등 모두 10명이 응모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지난번 공모에도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후보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고흥군 수협 직원이 경매 내역을 조작해 중매인들의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 지난 8월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는데 수협 직원들뿐만 아니라 직원의 친인척까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한 수협 중매인의 수산물 낙찰 내역서입니다. 오른쪽 서류에 적힌 금액이 20여만 원 더 많습니다. 고흥군 수협 위판소 직원 30살 김모 씨가 수산물 낙찰 내역을 조작한 뒤 그 차액을 챙긴 겁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 씨가 빼돌린 돈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만 1억 2천여만 원. 범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420여 차례나 이루어졌습니다. 정표를 돌리고 난 후에 누설 조작을 한 거죠. 안산 금액을 넣어가지고. 위판소 소장 49살 장모 씨는 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중매인들로부터 1,600여만 원을 거둔 뒤 이를 수협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중매인 자격도 없는 자신의 형수 54살 윤모 씨를 무단으로 경매에 참여시켰습니다. 이들 3명은 서로 짜고 경매 내역을 조작해 수협에 1억 3,3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소장 장 씨를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재 경매 내역서에는 중매인이 수협에 납부해야 할 경매 대금이 적혀 있지만
수협 직원이 임의로 이 항목을 빼고 경매 내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점 때문에 비슷한 범행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수협중앙회에 관련 내용을 개선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불법 체류 태국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오후 2시쯤 광주시 광산구 음남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2주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대포 차량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A씨 차량에서 신용카드 전표를 발견해 A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행인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한 유흥업소 업주 36살 정모 씨 등 6명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7일 저녁 7시부터 6시간 동안 상무지구 일대에서 종업원들에게 지나가는 취객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호객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변호사들이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을 각각 선정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박간회 부장판사를 포함해 홍동기, 임선지, 모성준, 강효원, 최현정, 양성우 판사 등 7명을 우수 친절법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익명으로 공개된 하위법관은 4명이 선정됐고 재판 진행 과정에 유무죄를 예단하거나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고압적인 말투를 썼던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전체 평가 대상 법관 135명의 평균 점수는 86.09점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부영그룹이 경남 진해에 5조 원 규모의 복합 리조트 사업에 투자하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룹의 기반인 전남 동부 지역을 제쳐놓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는 것에 지역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부영그룹이 여수에 지은 아파트만 18,000여 세대, 여수 전체 아파트의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룹 자산 규모만 따져볼 때 부영이 재개 서열 27위로 성장한 데는 지난 1980년 여수 지역에서 임대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 돈을 번 것이 중요한 기반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부영 측이 지역의 환원한 사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부영이 경남 진해의 복합 리조트 선정을 위해 5조 1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역민의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복합 리조트 경쟁 지역인 여수 경도를 제쳐두고 진해에 투자하는 데 대한 실망감 때문입니다. 여수시나 시의회, 시민 모두 경도 복합 리조트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부영그룹이 리조트 경쟁 지역인 경남 진해에 5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여수 세계 박람회장도 마땅한 투자 업체가 없어 사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영의 경남 진해에 대한 투자 소식은 지역민과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여수 지역민의 약속을 그리고 키워준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여수 지역에다가 아파트 외에도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영 측은 기업의 최대 목표인 이윤 창출을 위해 이윤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한 향토 기업이 지역을 외면한 듯한 투자 계획에 당분간 부영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항이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항과 동북아 자동차 환적 허브로 육성됩니다. 해양수산은 광양항 중장기 발전 전략 브리핑을 통해 2025년까지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항으로 키워 현재 100조 원대인 연간 생산액을 200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또 광양항 3단계 2차 4선석을 자동차 전용 부두로 전환하고 서측 배후단지에 자동차 환적 관련 업체를 유치해 자동차 환적 허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양항의 24일 크레인도 2-3년 안에 4기까지 늘리고 물동량 300만 TEU를 달성할 때까지 항만 시설 사용료 면제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들이 준공 허가도 나지 않은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의 탑승료를 받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의 임시 사용 승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시민협은 성명서를 통해 전망대 등 문화시설을 갖춘 곳 외에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는 곳은 국내에 단 한 곳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민협은 이어 여수 해상 케이블카의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요금을 받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여수시도 기부 체납과 정식 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케이블카 탑승료 외에는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남 옥천농협의 한눈에 반한 쌀이 독일 수출길에 오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옥천농협은 독일 교포가 운영하는 유통업체의 제의를 받아 한눈에 반한 쌀 5톤을 독일에 수출하기로 하고 오는 20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옥천농협은 최근 중국 쌀 수출 가공 공장으로 1차 선정돼 오는 26일 중국 검역단의 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내년에도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고유황경유가 1리터에 550원, 휘발유는 1리터에 620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경유는 36%, 휘발유는 26% 하락한 것으로 이 같은 유가 하락세는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 증가에 힘입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